청년층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아마 많은 여기 계신 어른분들 그리고 아마 토론 발제자 하신 분들도 많이 문제가 있다. 문제를 넘어서 이거는 총체적 위기가 아니라 아까 존망의 수준까지 간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서 몇몇 친구들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잘못된 것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사안 사안에만 문제의식을 설득을 해야 겨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체적인 총괄로서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나시기를 대한민국의 위기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과 번영을 함께 누리셨던 이 박희락 교수님 같은 그런 세대가 있다면 저희 같은 특히 20대, 30대 이하의 세대들은 날 때부터 자유와 번영이 자유로운 당연한 공기와 같은 절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는 최고의 호재다 이것만큼 더한 게 없다라고 최근에 느끼고 있는 것은 뭐 손혜원 사건이니 아니면 뭐 북한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시겠지만 HTTPS 차단 그 인터넷 검열 관련 문제에서 음란물 문제 관련해서 이제 인터넷 검열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검열, 음란물 규제 관련해서 중국이 인터넷 통제를 했던 방식과 저는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터넷 통제가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는 유튜브까지 차단되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텐데 지금 언론을 넘어서 이 인터넷 차단을 하는 문제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지금 대한민국에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장작 지금 3시간 흘렀는데 중간에 안 쉬고 화장실도 안 가고 여기 계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자, 여기 이제 발표하신 분들 간단하게 1분, 2분 사이에 발표하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끝이기로 여기 답을 해주셔도 좋고 결론도 맺으시고 좋고 한 코멘트로 간단하게 1분씩 부탁합니다. 예, 우리 젊은 지금 한마디 인터넷 문제 가지고 그리고 취업 문제 이런 거로 이야기하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제가 교육에 지금 30년째 마이크 붙잡고 이야기해 주세요. 유튜브에 불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 한국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이 우리 한국이 무너져 전망의 위기라는데 가장 먼저 온 게 교육의 위기였습니다. 제일 먼저 YS부터 전 세계가 국제화 시대에 예를 들어 가지고 탈냉전 될 때 전 세계는 긴장을 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미국, 영국, 일본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선진국들은 국민 교양을 강화시켰습니다. 근데 한국은 국민 교육을 없앴어요.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가져온 거였습니다. 일본에 있는 걸 일본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군이 만들어준 그걸 갖고 쓰고 있는데 그걸 늦게라도 가져왔는데 그것만이 없었어요. 그 결과 학생들의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된 거죠. 기본이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학생들이 국가, 애국 이게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야. 모든 교육의 기본은 애국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안 가르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 경제적인 게 없는 거예요. 교육이 많은 거고. 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좌파는 감히 독재라고 이야기할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도 지금 언론 노조 잡고 있죠. 언론 사법부 다 잡고 있어요. 요즘 사고가 조금 나긴 했지만 다 잡고 있어요. 자신이 있습니다. 돈도 있어요. 우파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좌파는 돈이 엄청납니다. 왜? 우리나라 유명한 노조가 전부 다 자금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나라 같으면은 노동부 장관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은 대통령도 못합니다. 자금이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인터넷까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다 보면은 사고가 나겠죠. 그걸 바랄 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순진하고 어디서 꼭 바보 같아요. 좌파한테 놀아나는 그러니까 개돼지라는데 이제 개돼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제가 국립대 교수입니다. 우리 학교에 있었던 어떤 직원이 행정부 직원이 자기 그 유명한 거 개돼지다 국민 개돼지라는 말을 썼다가 쫓겨났다 이번에 복직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제 블로그에
한 국민은 개돼지인 이후 100가지 해가지고 3일 만에 완성해서 올렸습니다. 이후로 100가지를 하니까 아무도 뭐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보고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만나면은요, 매번 뭐라 그래? 개돼지 교수님 그럽니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알면은 깨우칩니다. 그러겠죠?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됐습니까? 예. 남으신 간단하게. 예, 제가 아는 어느 교수, 학자이라는 자가 책을 썼는데 사람을 위한 금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금융을 하는데 전 개돼지를 위한 금융을 합니까?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사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가르치는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교과 내용을 잘 배우면 배울수록 사상적으로 이상해집니다. 그걸 대학 와서 이상한 교수들한테 배우면 아주 화약고에 성냥불이 닿듯이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제가 1895년서부터 근대교육이 시작됐는데 제 경제학의 역사를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그때부터 일본의 마르크스를 공부한 사람들이 대학 교단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게 지하로 들어간 게 1940년도에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이 지하로 들어간 사람들이 국립대학 만들 때 들어가고 일부는 월북을 하게 되고 그 제자들이 대학가에 자생을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뿌리가 깊은 좌익이고 이 좌익들은 좌익이라고 하면 화내요. 색깔론이냐. 다른 나라에서 난 막스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화냅니다. 진실에 화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대개.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투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 위기가 어디 왔느냐? 87 체제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한 번도 높아진 적이 없어요. 계속 87년부터 하락합니다. 체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념을 등한시했더니 2년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다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무너졌습니다. 이미.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싸워나가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이제 경제만은 안 건드렸는데 이제 경제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니까 이제 경제를 장악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나치가 어떻게 잡았느냐? 노동조합 잡았습니다. 노동조합을 왜 잡았느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비리를 걷습니다. 강제적으로. 자금원이 됩니다. 나치가 이를 잡았습니다. 시민단체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나치의 어떤 3대 요소, 보건 쪽하고 시민단체하고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그 저먼 레이버 프런트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장악하면서 완전히 국가를 전체주의 국가로 운영을 하게 되는 기반을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기반이 형성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빨리 깨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지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우리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그리고 함께 나가는 것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제가 저 땡겔스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이런 정치의 위기, 경제의 위기, 사회의 위기, 교육의 위기, 모든 위기의 근원은 아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자산, 예. 생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과정이
결국은 이념을 결정하고 이념이 제도와 체제를 결정한다라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들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념과 관련돼서는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가 맞을 것 같거든요. 한국 내에서는 이념이 자유민주주의 대 인민민주주의의 대결인 것 같고요. 남북한 간에는 짬뽕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와의 대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으니까 이걸 기화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의 생각을 확산시켜낼 것인가라는 그에 힘을 모은다 그럴까요? 결집을 해야 된다고 그런 거가 필요한 시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핵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돼. 살 수 있다. 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현재 제가 좀 최근에 좀 보니까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삼축 체계라 그러면서 상당히 참 많은 무기를 지금 들여오고 이렇게 하고요. F-35도 이제 오게 들어오게 돼 있고 사실 미사일도 상당히 평상시고 있고 또 이제 정밀 특수폭탄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가져야 되고 특히 핵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핵무기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핵 전쟁에서도 살아야 한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 그림도 그리고 해서 어떻게 하면 핵 전쟁에 사는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의 여성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간단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만 전념하면 돼요. 나머지는 잊어버리고 그건 당신의 대로 또 하면 돼요. 제가 이번 27일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나오면 또 당신의 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애국시민회에 나가서 부르짖고 정의를 외치고 막 젊은 애들 설득하고 하는 거 그거 계속 하면 됩니다. 또 이 진두지휘하고는 우리 대한애국당 그거 따라가지고 여러분이 그거 하면 그게 바로 사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서울역 집회 때 찬조 연설을 하면서 올해는 이 민노총하고 종교적으로 좀 박살내자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질문은 아까 20대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하도 유튜브가 강하니까 예상하지 못한 유튜브에서 막 국가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 할 수 있는 게 수독되다 보니까 이걸 조이려고 인터넷 검열을 하면서 이제 명분을 동영상에서 야한 거 이걸 차단하겠다. 사실 우리가 24시간 인터넷 보고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야한 동영상 봅니다. 자, 그게 뭐냐? 그걸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결국은 유튜브를 가지고 제한하겠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는 질문을 던진 우리 이제 20대 질문자가 던지는 거. 자, 이제 20대들이 30대들이 이제는 분간력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제가 20대 붙잡고 비주얼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런 에너지도 없고 봐라. 니네들 24시간 인터넷 덮여가지고 그나마 너희들이 지금 말이지 취업도 안 되고 말이지 돈도 없고 말이지 미래로 불안정해가지고 겨우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게 야한 동영상이나 보면서 그나마 위안을 삼는데 그것마저 정부에서 개입해가지고 보지 못하게 한다. 20대 피 끓는 20대들이 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그럼 20대 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정치권이 뭐 하는지 저는 애국당이 적극적으로 이 검열에 대해 가지고 좀 성명을 발표했으면 합니다. 왜 못하느냐? 동영상을 규제한다고 하니까 특히 야한 걸 하니까 명분이 맞잖아요. 그래서 난 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아주 우리 불건전한
이런 아주 동영상을 없애가지고 국민들의 윤리와 우리의 사회 미풍양성을 하겠다 그런 거 들어 나왔으면 100% 제가 지지하고 말이죠. 국민 건강한 국민 정신을 위해서 환영을 하죠. 그거는 믿기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반발을 못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불법 말입니다. 그런 야한 동영상을 하겠다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야 이 뭐냐 해가지고 욕먹을까봐 정당이 아무 얘기도 못 해요. 그거는 이제 믿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터넷 상에 특히 지금 정부가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유튜브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걸 좀 와해시키겠다는 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보다 좀 앞서가려고 하고 있어요. 못된 거는 다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우리도 정당도 책임을 갖고 이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프라이버시고 그거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다. 특히 지금 인터넷 세상에 말입니다. 정부가 통제 그건 자발적으로 우리가 정화를 하면서 불순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그런 걸 전개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꼼수를 갖고 정치적으로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아까 질문 던진 20대 30대가 들고 일어서야 돼요. 이건 바로 오는 거 아니야. 뭐 자유주의가 뭐니 민주주의가 뭐니 설명 잘 모르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바로 실제로 접하는 자기와 관련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줄 수 없다. 20대 30대가 너희들이 알아서 들고 일어서가지고 정말서 분기해라. 그래가지고 정부의 그런 탄압, 언론 탄압, 기본권 탄압을 과감히 맞설 수 있는 그런 20, 30대가 이번 그 정부의 정보 검열을 통해서 반드시 조직화되어지고 이것이 광장으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브라트가 동방정치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소동내에서 극좌파 정당을 해산했습니다. 우리 저 통진당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 사전 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통독과 뭐 서로 교류하고 우리도 지금 햇볕 정책 해도 안심을 갖고 해가지고 결국 통일까지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보세요. 통진당 해산했는데 이게 벌써 사면 얘기가 나오고 실제 통진당이 해산돼서도 다른 정당이 실제 그 내용 가지고 지금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남강 교수님이 정말 열렬한 우익 전산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우익 전사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판단력이 이게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키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료를 해야 되는데 캠퍼스 우파 지식인들 뭐 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역사 31년 동안 대학에 있었는데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1학년에 딱 들어왔을 때 선생님 제가 강의를 할 때 딱 이래가지고 고개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학년 때 또 들어요. 또 왔어요. 요렇게 들어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때 계속 듣더라고요. 제 강의를. 4학년 딱 되니까 차라리 12시간 해! 딱 있어. 4학년 때는. 그게 이제 변화된 모습이죠. 그 자세는 학생들이 자세 보면 알아요.